네, 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석입니다. 2년여 만에 코스피 시장이 2,400선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선두에서 잘 끌어주고 있고 오늘은 무엇보다 소외됐던 대형주들의 반등 속에 치고 가는 코스피 지수가 두드러지는데요. 반면 코스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 코스닥 시장은 좀 온도차가 있죠. 코스닥은 약세로 전환한 이후 조금 더 주춤한 양상을 보이면서 확실히 오늘은 코스피로 매기가 쏠린 화요일장입니다.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뭐 지난주는 2,300, 네. 이번 주는 2,400까지 찍은 시장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가에 있었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두드러지는데 오늘의 이 흐름을 보시고 그냥 순환매다라고 보셨어요? 아니면 이제 좀 여기서 놀아보자라는 매매 관점으로 보셨어요? 뭐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미 고객분들은 저는 영업을 하는 일이다 보니 고객분들 취향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성장주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매매를 하셨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전통 굴뚝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다우 지수에서 이미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미국장이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였죠. 월트 디즈니 오르고 그러니까 놀이동산을 오픈하는 주가 올랐으니 이제 코로나는 다 지나가고 있다 하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다우지수가 더 높은 양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제 그 영향이 끼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우가 좀 더 반등을 해주고 네. 나스닥의 쉬어가니까 성장주가 쉬어가고 컨택트로 그래서 대변되는 오늘 우리 네. 시장의 반등이 눈에 띄는데 오늘 딱 보면 포스코 철강주,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주 이쪽에서의 전통적인 산업 안에서는 어느 쪽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저는 일단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죠. 네. 가장 싸다라고 대변되는데 뭐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요. 사실 싼 거는 이것만 싼 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만 뭐 하반기에 상반기 때 중국에서 철강제 가격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8월 철강제 가격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판재료 가격 인상이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그럼 이 정도 있는 지극히 극단적인 저평가는 한 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그동안 못 갔던 주식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뭐 대단한 뭐 어떤 경계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 이제 쉬어가고. 종목별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정말 못 갔던 주식들이 지수가 2,400인데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있을 거는 너무 과한 우려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니 일단은 여기에 탑승하셔서 당분간은 이 반등이 될지 아니면 이제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일단은 타보고 그 이후에 가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평가하자.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 같은 종목 오늘 출발 시그널이 좀 뜨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 서러웠죠. 네. 경기 민감주를 갖고 있는 이제 대형주, 못 갔던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런 소외주들의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하셨고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를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바라는 전통적 뷰로서는 굴뚝주들이. 그렇습니다. 그 화장품주들의 반등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LG 생활건강이 아주 모처럼 10% 강력한 급등.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화장품주들을 다 끌고 가는 형국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사실 LG화학이 급등을 보여줬었을 때 이제 후발 소형주로 대변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수수 쫓아갈 줄 알았는데 아직은 이제 대형주 안에서만 좀 맞아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바로 반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의 차례도 온다. 멈춰 있는 시계는 하루에 정확하게 2번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 순환매에서 내 차례가 올 수 있는 그런 수장 분위기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반등을 일단 순환매 안에서의 어느 네. 정도의 반등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까지의 그 네.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뭐 매력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매력도라는 것은 개인들이 느끼는 차가 다 있고 꼭대기 있는 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출발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매력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출발이라고 하면 반등의 추세를 갖고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그냥 순환매로 잠깐 한번 반등을 줬다가 또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모든 출발의 신호를 다 언제나 의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대형주 단에서 확실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대차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신뢰를 갖고 있는 출발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주도 함께 움직이니까 말이죠. 맞아요. 네.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가면서 지금 금융주주 쪽에서도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우지수의 흐름과 같이 가져가는 네. 흐름인데 이 안에서 또 한국전력이 이렇게 네. 급등이 나오는데 한국전력은 좀 다를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이제 전력을 납품했다, 했다라는 뉴스가 좋은 전력 판매 계약이 나왔는데 21년도까지 3.5조 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21년간이죠. 그러니 네,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시장이 완전히 소외됐던 주식이고 이런 종목으로 매개가 들어와서 올라갔던 종목과 밑에 있는 종목들이 한 차례 키 맞추기가 맞춰진 이후에 주도주가 나타난다라는 데는 저의 생각에는 이견이 없고요. 이 주도주 안에는 이제 전차 장세가 올 거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는 기대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적 전력도 정말 너무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말레이시아 이슈만으로는 연속성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낙 못 갔던 주식 안에서 순환매로서 어떤 매력도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수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 써서. 그렇습니다. 전기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 뭐 이것 때문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올라오는 것을 너무 비하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많은 의미도 부여하지는 말자 이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지금 성장주가 좀 쉬고 이런 소외됐던 종목들의 반등이 네.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어떤 게 좀 포인트가 될까요? 전환의 포인트. 글쎄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시장이 되어버렸고 지수의 급락이라는 것은 이제는 시장에서 지워진 단어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있을 공매도 이슈랑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당장 엄청나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쪽에서 삐걱거림이 있다면 시장은 또 하나의 불편한 걸림돌이 될 테니까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연장이 됐냐 안 됐냐 지금 네. 시장이랑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때가 과연 성장주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니만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 또 분위기 반전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네. 모도른 쪽에서 지금 포스코가 그렇습니다. 이제 좀 상단에서 좀 더 볼만하다라는 네. 관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더 갈 수 있는 소외됐던 종목 중에 또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있나요? 지금 담아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지수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장세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혼자 가는 장을 좀 걱정하고 그런 장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을까 제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테스 계속 담아가고 있고요. 이런 시장일 때 테스는 이 자리에 좀 담아가 보자라는 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하나 관심 갖고 보는 것이 중국은 부양책 썼고 미국도 부양책을 쓴다라는 것이 핵심의 호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건설기계 업종 캐터필러가 어저께 미국장에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성TC, 두산인프라코어, 밥캣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기계주. 무조건 이거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두산그룹에서 팔고 싶은 가격과 이제 현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현대가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사겠다라고 하는 가격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가를 좀 올려놓으면 그런 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었을 때 이 시점에서 두산그룹, 인프라코어, 밥캣은 좀 의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외주들의 반등 속에서 네. 지금 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은 포스코로 대표되는 철강주와 네. 더불어서 테스 IT 쪽에서 그리고 네. 진성TC,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밥캣까지 매각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중장비 네. 쪽에서의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보자.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그러면 성장주를 지금 쉴 때 담아갈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더 나은가요? 성장주는 다 갖고 계신다라는 전제입니다. 5G 갖고 가면서. 푹 담고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G였죠. 제 손님들 일부는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도 있고 아직은 함부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비중 조정을 좀 이렇게 오가곤 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장주를 완전히 비우자 요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조심은 성장주에서 하자. 그동안 네. 갖고 있었으니까 쭉 보유하는 관점에서의 이런 소외주들의 트레이딩 전략 안에서 이런 네. 종목들을 꼽아봤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오늘 또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이제 송도 공장 신설한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좀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 이슈로 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공장 증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땡길 이슈는 글쎄요, 이거 고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유의 매력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는 종목이 가는 장이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종목 장세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의 매력이 좀 표현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장이 가는 한 이 바이오로직스는 안 쉬고 계속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공매도가 이제 다시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불편한 뉴스는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일단은 뭐 충분히 홀드 내지는 네. 오늘 그럼 이 뉴스가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갈 만한 뉴스보다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적으로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효하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방금 공매도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뉴스를 앞두고 나서는 글쎄 지금 신규 매수는 이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공매도를 규제를 연장한다라는 데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좀 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일단 사놓고 그때 지금 당장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 하더라도 바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시장의 기세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이 일단 매수해놓고 그때 이제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400까지 왔잖아요. 네. 강력한 유동성으로. 근데 정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연장에 대한 이슈가 우리의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주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좀 접근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굴뚝주들은 거기에 적극적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네. 공매도가 그냥 정상적으로 9월 10일부터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다 이탈입니다. LG화학도 포함입니다. 그럼 이 앞두고 나 지금 좀 수익 실현할까라고 하신 분들은 그거를 근데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아직은 하시는 거네요. 확인하고 아직은 들고 가야죠. 왜냐하면 원래는 지수가 2,400까지 왔는데 공매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공매도를 계속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말은 공매도 연장을 더 하겠다라는 의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대 맞을 걸 나중에 이제 20대 맞고 더 큰 아픔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는 시장의 분위기는 공매도가 좀 연장된다라는 데 분위기가 좀 쏠리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실적 발표 기업들 좀 네. 체크를 해볼까 해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네. 수젠텍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수젠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시젠을 들고 계신 분들은 수젠텍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 지금 불안해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수젠텍부터 볼게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파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파실 것 같아요. 네, 못 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00억 영업이익 200억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시즌 대비해서 훨씬 좋은 시총이랑 비교해 보면은 시즌이 훨씬 비싼 주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불안함이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한다면 시즌은 오늘 음봉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즌은 더 갈 의지가 아직은 저 주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시즌은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이제 MSCI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까지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뉴스 전후로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익 실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 뉴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가가 좀 움직이거든요. 그럼 수익 내신 분들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자기만의 행보를 이어가는데 신규 매수 접근은 저는 절대 금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유자 영역에서 어떻게 할까가 사실 문제니까. 네. 만약에 지금 함정환 사장님이 시즌을 들고 계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저는 같아요? 팝니다. 아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겠어요? 네, 실적 발표 전에, MSCI 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와도 왜냐하면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이 더 높다. MSCI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 전후로 주가가 대부분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를 수 있죠. 네. 하지만 나의 매매 스킬이 이 종목은 다를 거라는 꿈을 갖고 저는 대응하기보다는 틀리더라도 저의 스킬을 갖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MSCI에 대한 호재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후로 무조건 이익 실현을 분할 매도라도 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의 관점으로 시즌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수젠텍은 일단 들고 가자. 네.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좀 들고 네, 가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다. 네. 시즌은 적절히 좀 수익 실현을 네, 하자. 그렇습니다. 신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유자의 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시즌은 적절히 좀 수익 실현하면서 가자라는 의견. 또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종목이 올라오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맞아요. 어느 순간 이걸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저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또한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황과도 좀 맞물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수젠텍에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족족 빠지고 있어요. 컴투스, 뭐 네오위즈, 게임주들이 실적을 이제 또 대거 발표했는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이제 뉴스 나와서 파는 건가요? 아, 이게 워낙 종목별로 이렇게 어수선한 장이라 이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게임주들은 NC소프트랑 펄어비스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나만의 마이웨이로 달려가기가 좀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게임 업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다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가 이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어떤 단기 차익 이익 실현을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슈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서 조금 게임주들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럼 대장인 NC소프트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NC소프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그렇죠. 반등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NC소프트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매도 이슈 사실 있잖아요. 이거 성장주로 같이 대표되는 네, 맞습니다.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아요? 네, NC소프트는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 좀 이렇게 보고 싶네요. 게임주는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네, 실적을 오늘 보고 사도 넥슨테크가 된다. 또 네. 급락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이슈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개별의 이슈죠. 넥슨시티는 자기만의 이제 개별의 이슈로 중국에서 던파. 던전의 파이터.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연장됐다, 일정이 좀 미뤄졌다라는 지연됐다. 뉴스인데 네. 뭐 조심스러운가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네. 일단 하락이 나왔고 이게 네.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되는 이슈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건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까라고 했을 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넥슨의 던파와 넥슨 GT와의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무서운 장입니다. 다 연관 있잖아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넥슨 되거든요. 붙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SK 디스커버리 바이오팜 때 디스커버리 갔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장이다 보니 그렇게 드리기 어렵지만 뭐 적어도 이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보고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썩 큰 매력도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게임주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대리바트도 실적 발표하고 지금 하락 나오는데 현대리바트도 좀 실적에 기대치 못 미친 것 같아요. 실적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게임주가 빠지는데 아. 실적 예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장이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좀 더 쉴 수 있는 또 거군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책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게 진짜 앞으로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리바트는 좀 24%의 하락은 좀 억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하락 브레이크가 멈추면 현대리바트는 재매수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할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 아니에요, 사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이왕 이거 맞았으니 뭐 여기서는 팔 건 아니죠. 급하게 팔 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수젠텍과 시간을 같은 갖고 맥락에서. 버티자.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리바트에 대해서 좀 더 쉴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급락이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다소 네. 아쉬운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뭔가 이제 빠지는 종목들 보니까 네. 지금 쳐졌잖아요. 우리 좀 업 네. 시켜줄 수 있는 오늘의 그러시죠. 종목픽 꼽아볼까요? 네, 종목 픽에 앞서서 차트 좀 얘기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차트 가는 놈이 계속 갑니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예쁜 동아양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차트가 일신바이오였어요. 그래서 오늘 가요. 이놈이 한번 갈 것 같은데 하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스 공장 증설한다는 뉴스로 자기가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차트를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차트 이뿐이군요. 네, 차트 이쁜이가 이제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상으로 네네. 보시고요. 어저께 뽑아놨던 종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궁금해요. 빨리 네, 얘기해 주세요.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일치고 오늘 가지 않아요? 네. 오.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말씀드린 것도 10%나 올랐네요. 네, 4%에 네, 죄송합니다. 놀라신 것 같아요. 네, 필옵틱스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제가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좀 못 갔던 부분이 좀 억울했었죠. 사실은 OLED 관련 레이저 장비랑 이제 그 노칭 장비라는 부분 때문에 이쪽 배출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OLED가 정말 힘들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간다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헝가리에는 2차 전지 공장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있는데 이제 좀 그 시그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이제 매력도로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기대 이상입니다. 한 45억 정도였는데 지금 70억을 넘어서는 실적이 발표됐으니 오늘의 양봉은 출발 신호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OLED부터 말씀드리면 뭐 상반기엔 다 좋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비 수주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반기를 2월 된 수주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또 뭐 폴더블과 관련된 OLED 커팅 장비라고 하니 이제 단가 마진이 좋은 것들이 이제 2월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할 것인데 거기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확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솔솔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공장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의 성장성에 날개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OLED는 이제 다 악재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래도 이 바닥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거기에 2차 전지와 관련된 호재는 아직 주가에 이제부터 좀 반영이 되는 시작 구간이다. 해서 오늘 10% 올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꾸준히 어디까지 좀 볼까요? 지켜볼 수 있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오늘 좀 네.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네. 있는데 목표가 2만 원 선까지 차트 중에서 좀 이쁜 친구 네. 중에서도 실적도 흑자 전환이 나온 필옵틱스에 대한 2만 원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의 세계를 통해서 네. 또 시장에 대한 속 시원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